월요일 과학 숙제고요. 오늘은 에크만 수성 복습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엘니뇨와 나니냐, 그리고 뭐 워커스난, 뭐 엔소 그거에 대해서 또 그게 있었죠? 남방진동, 그죠? 그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만 수성 먼저 가볼게요. 에크만 수성이라고 하면 이제 바람의 방향에 평균적으로 이제 90도로 해수가 이동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그 연한 저걸 한번 볼게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반구에서 이제 잠깐만 맞죠? 한반도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해안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북풍 먼저 갈게요. 북풍 먼저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풍으로 갈 경우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럼 해수들이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이 해수들이 상대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동해안, 그러니까 북반구 어떤 대륙의 동해안에서 지금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잖아요. 여기서 부딪히니까 여기에 해수가 많이 몰리게 되겠고, 그럼 여기서 침강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 다음에 한반도를 또 그리고 한반도의 서해안 부분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 그럼 여기서 침강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동해안 쪽에서 만약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고 여기 부족해지니까 해수가 남반구 같은 경우는 그냥 남미로 좀 설명을 하면 쉽죠? 남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미로 설명을 하면은 남미의 서해안 쪽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왼쪽이면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았을 때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해수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물이 과잉 상태가 되면서 이쪽에서 침강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북풍 계열이 이번엔 동해안 쪽에서 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의 왼쪽이잖아요. 진행 방향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용승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남미의 서해안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행 방향의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승이 일어나고, 남풍 계열의 바람일 때 진행 방향의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침강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요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건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 비교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비교 대상은 일단 평상시가 기준이 돼야 되고요. 이 둘끼리도 비교를 할 때가 존재합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 거냐면, 어떠한 원인 모를 현상인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뭐 동태평양의 기온이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는 뭐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차차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엘니뇨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페루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쪽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엘니뇨를 설명을 해요. 그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인도네시아고 여기를 페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를 한번 볼 거예요. 평상시는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무역풍이 불잖아요. 이제 북적북적 남적남적 이렇게 불 거잖아요. 해류의 이동이. 그러면은 적도의 해수의 특성상 굉장히 높은 이제 따뜻한 그런 해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얘네들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인도네시아 부근의 바다가 굉장히 뜨뜻해지고, 상대적으로 얘는 바닷물을 계속 뜯기는 상황이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물 부족이 되고, 여기서 채워주려고 밑에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쪽 부근,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잖아요. 서태평양 쪽에
서태평양 쪽에 해수면이 조금 더 높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기류, 저기압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강수가 여기서 많이 내리겠죠. 평상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선선한 기후가 적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후가 형성이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서 하강기류, 그러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서 여기서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날씨가 맑고 여기는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오고. 이게 평상시라면 엘니뇨는 아까 말했듯이 무역풍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무역풍이 약해지면 여기서 이쪽으로 동에서 서로 가는 해수의 흐름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따뜻한 물이 좀 적게 간다는 소리예요. 아까 전에 평상시에 봤던 이 해수의 분포 정도가 평상시에는 이 정도라면 이쪽으로 해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엘니뇨가 일어나면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잘 가지 않아서 이런 식의 해수가 형성이 돼요. 그렇다면 이쪽 부분에 물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뜨거운 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원래도 뜨거운 물이 가갖고 여기서 상승기류를 만들고 저기압을 만들어서 구름을 만들어갖고 비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해수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원래는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경사진 해수면이 나왔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인도네시아고 여기가 페루죠. 동태평양이고 서태평양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해수면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라니냐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고 치면 엘니뇨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시다.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평상시를 검은색, 그 다음에 라니냐를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그래요. 평상시부터 한번 갑시다. 평상시 검은색 이렇게 해야죠. 평상시에 해수면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수온약층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서는 해수에 과다가 일어나잖아요. 상대적으로 침강이 우세하고 여기는 해수에 부족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용승이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약층도 원래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침강, 용승 이렇게 돼서 얘도 같이 기울게 돼요. 어떻게 기우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해수면과 수온약층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온난수역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온난수역,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엘니뇨가 일어났어요. 엘니뇨가 일어나면 무역풍 때문에 뜨거운 물이 덜 가기 때문에 어떤 식의 해수의 분포가 발생하느냐, 뭐 거의,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그려놓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게 맞아요. 경사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수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침강이 좀 약해지고, 여기서도 해수가 조금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용색이 약해지게 돼요. 엘니뇨는 모든 게 다 약해져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도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이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서태평양 부근의 해수면은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평상시보다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수온 약층의 두께는,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 두께는 얇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의 이 깊이라고 한다면, 요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그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서태평양은 더 깊어지고 동태평양은 더 이제 얕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지. 다시. 수온 약층은 여기니까 이걸 해수면이고,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의 두께는 여기서 서태평양에서 얕아지고 동태평양에선 더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니냐를 한번 봅시다. 라니냐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냐면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세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엘니뇨의 이 기압차 그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이런 식의 지금 해수면과 수온약층의 분포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됐어요.
지금 따뜻한 물은 요쯤에 지금 분포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서태평양 부근에서 엘니뇨가 발생 시에는 서태평양 부근에서는 따뜻한 물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이제 저기압이 형성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이 아니지 여기서는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평상시에 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기류를 만드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비 내리고 여기서는 가뭄 피해 있고 여기서는 홍수 피해 있고 왜냐면 여기는 원래 계속 비가 내리는 환경에 적응을 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따뜻한 물의 공급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기압이 형성돼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 가뭄 피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굉장히 비도 안 오고 맑은 날씨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따뜻한 물이 정체를 하게 되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엘니뇨였고 이제 라니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라니냐는 평소보다 무역풍이 강해질 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기에 수면의 분포가 일어나느냐? 무역풍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해수의 이동이 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서태평양 부근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서태평양 부근의 해수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 파란색이겠죠?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이 침강과 용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수가 엄청 과다니까 침강이 더 과해지고 해수가 엄청 없으니까 용승이 더 강해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이고 씨. 그렇기 때문에 수온 약층의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의 이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온 약층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 평상시가 이 정도였죠? 동태평양 먼저 볼게요. 동태평양의 수온 약층의 두께는 평상시에 이 정도였는데 엘니뇨 일어나면 더 두꺼워지고 라니냐 일어나면 더 얇아지고 얘는 반대겠죠 그러면?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의 두께는 평소에 이 정도였는데 엘니뇨 일어나면 더 얇아지고 라니냐 일어나면 더 두꺼워지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식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압 배치로 봤을 때 너무 강해 뜨거운 물이 너무 잘 들어와 계속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비가 더 많이 내려 그럼 여기는 완전 저기압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완전 고기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압 분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없어요. 네. 여기서는 뭐 비 많이 내리니까 여기 홍수 피해 입을 거고 여기는 가뭄 피해 입을 거고 그다음에 어장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라니냐와 마찬가지로 서태평양 쪽 부분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용승이 여기가 이제 좀 용승이 있는 편이고 여기도 침강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 동태평양 부근에 좋은 어장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엘니뇨 때를 한번 볼게요. 엘니뇨 때는 따뜻한 물이 여기 정체돼 있어서 이쪽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침강도 약해지고 용승도 약해지니까 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영향역류의 수도 적어져서 여기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라니냐 때를 볼게요. 라니냐 때는 침강이 완전 강하고 용승도 완전 강하니까 어장도 완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잘 잡히겠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온약층의 기울기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만 봐볼게요. 엘니뇨 발생할 때 수온약층의 기울기 한번 보겠습니다. 엘니뇨 평상시에는 이 정도였는데 엘니뇨 발생할 때는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쪽 끝을 봤을 때 얘가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게 맞고요. 라니냐 때는 오른쪽 끝을 봤을 때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수온약층에. 이렇게 해서 라니냐와 엘니뇨의 기본적인 설명을 끝이 냈습니다. 이제는 그 워커순환과 뭐 엔소,南반진동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쉬워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고 여기를 페루라고 한다면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 때는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원래 바람은 흐르는 편이니까 이런 식의 이 뭐야 동서방향의 대기순환, 이런 식의 동서방향의 대기순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얘를 갖다가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왜 중요한 거냐? 원래 같으면 이 같은 위도대잖아요. 같은 위도선상에 있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퍼져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남북 방향으로 바람이 퍼져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방향으로 퍼졌다는 거에 의의가 있어갖고 워커순환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엔소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남반진동이 엔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 워커순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엘니뇨 때를 한번 봐봅시다.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따뜻한 물이 정체돼 있어서 이쪽으로 따뜻한 물이 가지 못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기압,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따지고 보면은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냐, 따뜻한 물이 여기 이쯤에 정체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엘니뇨 때는 워커순환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근데 남방진동은 뭐냐면 쉬워요. 인도네시아 있고 페루 있죠. 말 그대로 기압 배치를 보는 건데요. 평상시를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가 저기압이고 가운데다 해야겠다.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죠. 이런 식으로 이어볼게요. 아니다. 저기압이고 고기압이니까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엘니뇨 때를 한번 봐봅시다.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기압 배치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니냐 때를 보겠습니다. 라니냐 때는 여기가 이제 완전 저기압이죠. 완전 저기압. 그다음에 완전 고기압 여기쯤에 형성이 될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기압의 배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요 방향대로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인다 해가지고 얘를 남방진동, 그리고 엔소라고 하는 겁니다.